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12번째 시나리오가 됩니다.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우리가 들어보셨잖아. 그냥 뭐 어느 대본처럼 돼 있는 거, 뭐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거에 대본 연결된 거 시나리오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서는 뭐냐면 가상으로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를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야. 단가가 2,6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라면 어떨까? 단가 5,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면 어떨까? 그럼 이 전체 매출액은 얼마나 변할까? 눌러보면 되지. 여기다가 5,000 써보면 되지. 5,000 이렇게. 바뀌었네. 5,000. 그러면 얘가 2,6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면 매출액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지. 그렇죠? 편한 대로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단가가 현재 2,600원인데 500원씩 올라갔을 때와 500원씩 요 두 가지, 아니면 뭐 이만큼 해도 돼요. 물품이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한데 이 중에 단가를 500원 인상됐을 때의 경우하고 이 500원 인하됐을 때의 경우를 매출의 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꾸며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A 상품의 현재 단가는 2,600원이에요. 그렇죠? 2,600원이에요. 그런데 단가를 500원 인상 그리고 인하했을 때, 인하할 경우 저 끄트머리에 있는 매출액 합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한번 꾸며보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600원일 때 현재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500원 인상이니까 3,100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3,100원일 때는 이렇게 변한대요. 자, 복사했어요. 자, 그럼 얘를 500원 인하니까 2,100원이잖아요. 그렇죠? 2,100원일 때는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만 변하면 되는데 2개씩, 3개씩 변하게 되면은 A 상품과 B 상품이 각각 500원씩 인상됐을 때와 인하될 경우에 매출 합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일일이 넣어놓고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엑셀에다가 따로 어디다가 표시해주면 안 되냐 이거야. 이런 거를 한번 표시해주면 안 되냐 이거지. 그게 시나리오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라는 물건들이 쭉 있는데 얘네들의 반품 수량이 늘어났을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매출 수량이 증가됐을 때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겠고,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 매출액 합계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표로 보여달라, 정리해서 보여달라. 이것이 시나리오 내용이에요. 자, 문제를 들어가서 보면은 A, B라는 물건 2개가 있어요. A, B라는 물품의 반품 수량, 여기네. 단가가 아니라 반품 수량이 10개가 감소가 됐을 때의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10개가 증가됐을 때 상황을 만들래요. 아까는 제가 단가를 가지고 500원 인상 인하를 했었잖아요. 이번엔 반품 수량을 갖고 해보래. 반품이 늘어나면은 마이너스가 될 테고, 그렇죠? 반품이 줄어들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뭐 그건 어려운 건 아닐 테고. 이때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 아까 여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가 인상, 얘는 단가, 현재 단가, 이게 현재 단가고,
여기는 단가 인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테고, 얘는 단가 인하라고 했을 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나리오 이름이 되는 거지. 단가를 인상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되고 단가를 인하했을 때 어떻게 되라고 하는 거는 시나리오에 가서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의 네 번째가 뭐야? 요거 19라고 써있는 애 있잖아. 얘 이름을 정해주래요. 얘가 A 반품 수량이란 이름을 가지래. 우리 이름 정의하는 거 했었죠. 아주 초에. 어디다 하랬어? 여기다가 A 반품 수량이라고 쓰래. 아니, 여기서도 선생님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의 다섯 번째는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B 반품 수량이래요. 여기다가 B 반품 수량이라고 쓰래. 어는 A 반품 수량, 얘는 B 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래. 또 하나, H 14번째가 여긴데, 여기 매출의 합계라고 적혀있는 자리, 거기를 매출의 합계라고 여기다 이렇게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해주래. 세 군데로 이름을 정의하래. 그럼 이름을 먼저 정의하고 가는 게 편하냐? 시나리오 만들고 나서 나중에 정의하는 게 편하냐? 어차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름을 정의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름을 정의하라는 게 있으면 먼저 정의하고 가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네. 시나리오에서는 이름 정의가 등장하기도 한다. 등장하기도 해요. 이름 정의하라는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안 하면 되는데, 이름 정의를 하라고 나오면 먼저 한다. 시나리오 작업보다 먼저 이름을 정의하자. 이름을 먼저 정의하고 그 나중에 시나리오 작업하는 게 수월하다. 이 책에서 시나리오 이름을 어떻게 정하라고 써놨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 정의하는 방법? 이름 정의하는 규정 있잖아요. 규정. 첫 번째 뭐였었죠? 문자와 숫자, 그리고 기호는 밑줄이라는 기호 있어요. 그렇죠? 밑줄 기호. 네, 밑줄 기호. 요 기호만 사용한다. 뭐 골뱅이, 별표 뭐 이런 거는 못 써요. 네. 숫자가 먼저 나올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자나 밑줄 기호가 먼저 나온다. 우리말이 나오든 영어가 나오든 간에 숫자가 먼저 나올 수는 없다. 숫자가 먼저 나올 수 없다. 일반적인 기호들은, 일반적인 특수기호라 그러죠.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문자와 숫자 그리고 밑줄 기호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수기호, 점, 별표, 물음표, 따옴표 이런 건 못 쓴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 다음 이름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시오. 아, 또 하나 있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어차피 문자, 숫자, 그리고 기호 요거만 쓰는 거니까 빈칸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이름을 정의할 때 잘못된 경우를 고르라 보시오 라고 해서 문제를 내는데 가면 갈수록 교묘해져요. 문제 수준이 교묘해지더라고.
이름을 정의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정의도 하지만 한꺼번에도 정의해요. 한꺼번에도 이름을 정의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의 이름은 단가라고 정의하면 좋죠. 얘네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단가라고 정해주면 좋잖아. 얘네들은 매출 수량이라고 정해주면 되죠. 얘네들은 반품 수량이라고 정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범위를 정해줘. 요렇게. 그리고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에서 왼쪽 열은 빼고 첫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몰품명, 단가, 매출 수량에서 순수 매출액이잖아요.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얘네들의 이름은 몰품명, 얘네들의 이름은 자동으로 단가,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단하고 한 칸 띄고 가를 썼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선택 영역에서 왼쪽 열이면 요 2600, 240, 19, 62만 4천 얘네들이 A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열은 안 할 거야. 첫 번째 줄에 있는 물품명, 단가, 매출 수량, 반품 수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밑에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면 얘네들의 이름은 뭐가 됐다? 당연히 여기 물품명이 됐죠. 얘네들의 이름은 뭐죠? 매출 수량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은 뭐가 될까요? 얘네들의 이름은 단가가 되죠. 근데 단 한 칸 띄고 가로 썼잖아. 그럼 이름 정의할 때 단 한 칸 띄고 가가 돼? 빈칸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그럼 얘네들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단 밑줄가가 돼요. 빈칸을 밑줄로 채워주더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C에 네 번째부터 C의 13번째의 이름은 단가로 정의된다. 당연히 틀렸다 이거죠. 틀린 거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단 밑줄 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대. 여기 아니라 단 가가 빈칸 가가 아니라 밑줄이 끼어 들어가더라 이거지. 알아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얘네 이름을 정의할 때는 여기 항목의 이름을 정의할 때는요 띄어쓰기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띄어쓰기를 하면 불편한 거야. 그럼 이름을 다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요거 얘를 뭐로 바꾸면 좋다? 편집에 들어가서 그냥 단가라고 고쳐도 되겠죠. 이제 고치면 이제는 얘네들의 이름이 단가가 되는 거겠죠. 이름은 고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름을 정의해 줄 때는 알아서 들어가더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던 문제들 같은 경우도 여기를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써야지 영 한 칸 띄고 수 한 칸 띄고 학 이렇게 쓰지는 말자 이런 얘기예요. 네, 혹시나 어떤 거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은 정해졌죠.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그 다음에 매출의 합계라는 이름은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해보죠.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근데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작성해야지. 추가해야지. 시나리오 이름이 뭐예요? 아까 책에 써 있었잖아. 수익률의 증가. 또 하나 이름은 수익률의 감소.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수익률의 증가. 이렇게.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 제2의 세 번째를 찍고 왔잖아. 제2의 세 번째를 찍고 왔잖아. 여러분 어디 찍고 왔는지 모르지만 전 여기 찍고 왔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변경할 거니를 물어보거든요. 아니죠. 요 두 개를 변경하는 거잖아. 여기 두 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얘를 블럭을 잡고 요 두 개를 블럭을 잡고 얘를 고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셀이 거기를 가리켜 줘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들어와서 가면 되지 뭐. 여기다 수익률이 증가해주고, 이 변경되는 셀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19, 31이라고 되어 있는 요 두 칸이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이름은 영희하고 철수가 나오는 시나리오야. 그 시나리오 이름은 영희가 철수를 만나다 라는 내용이야. 근데 등장인물은 그 둘이라는 뜻이지.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잖아. 확인. 자,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익률의 증가는 어떤 시나리오를 꾸미라 그랬어요? 반품 수량이 10개씩 줄어드는 경우를 만들려고 그랬죠? 문제지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럼 19가 아니라 9가 돼야죠. 9. 31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21이 돼야지. 요런 시나리오를 하나 먼저 만들어야지. 확인 눌러도 되고 추가 눌러도 돼요. 확인 누르면 아까 시나리오를 만들었겠다라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추가를 누르면,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럼 추가 또 눌러야 되잖아. 아예 추가를 눌렀으면 일로 넘어갔다고 아예. 자, 확인 눌렀고 지금 이제 추가를 하면 이번엔 수익률의 감소가 되죠. 그렇죠? 이때 변경되는 셀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 범위 정해준 거랑. 이건 안 건드려도 돼요. 최초에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온 자리를 변경되는 셀에서 최초 고쳤잖아요. 한번 수익률이 증가할 때. 그럼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확인. 자, 이번에는 현재가 19, 31인데 어떻게 바꾸래요?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는 등장인물이 어떻게 바뀐대? 또 있잖아. 10개씩 증가시키래잖아. 그러니까 19가 아니라 얼마? 29. 31이 얼마? 41. 굳이 추가할 필요 없죠? 이제 끝났잖아. 시나리오 두 가지. 확인 누르면 되죠. 시나리오 두 가지 다 했어요.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다른 거 추가, 삭제, 편집할 것도 없고, 잘못해서 편집 눌러서 고쳐야 되겠지. 여기 고쳐가지고 얼마로 고쳐야 되겠지. 삭제할 것도 아니고 다시 추가할 것도 아니죠. 시나리오 두 가지만 만들려고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약. 근데 잠깐만, 닫기. 아차, 요거를 A 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못 만들었어. 아까 이름 정의하는 세 군데 있었잖아요. 이름을 정의하고 나서, 이름을 먼저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업을 하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름을 정의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 정의를 하지 못했다. 그 뭐부터 하자? 시나리오를 닫고 이름 정의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름 정의를 못했을 때는 시나리오를 닫으세요. 마무리 져놓고 닫으시고 다시 이름을 정의하라는 얘기죠. 다행히도 우리는 이름을 다 정의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의했다고 치고 다시 시나리오에 가서 아직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요약만 누르시면 돼요. 자, 요약 작업 전에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이름을 다 정의하셔야 돼. 셀의 이름을 정의하셔야 돼.
이 요약을 하고 나서 이름을 정의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거로 처리가 되니까 요약하기 전에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매출을 합계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시나리오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요약할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 얘하고 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매출의 합계 하나만 바뀌는 거죠? 여기 수익률은 안 바뀌는 거잖아. A 반품 수량과 B 반품 수량에 의해서 감소가 됐고 증가가 됐을 때를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최종적인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매출의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 그럼 결과가 딱 떠요.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 현재는 얼만데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꾸몄을 때 각각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여줬잖아. 이때 이름이 여기 정의됐잖아. 이름 정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고 시나리오를 마무리 전에 요약을 와서 보니까 이름 정의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무작정 따라하기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생겼잖아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이 문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생겼거든요. 이 생긴 시나리오 요약을 삭제해 버리셔야 돼. 이걸 삭제하시고 다시 시나리오 관리, 여기 이름 정의 마저 하고, 시나리오 작업보다 먼저 이름을 정의하자 그랬는데 시나리오 이름을 정의를 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를 끝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결과를 삭제하고 다시 시나리오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정의하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요약만 다시 해주시면 되지. 요약만. 그럼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시나리오 할 때는 필기시험 볼 때는 실기상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물어보려니까 시나리오 하기 전에 주로 이름 정의하는 게 있었고, 우리가 첫 번째 서식 정의할 때 셀의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앞부분에서. 그때 이름을 어떻게 정의하라 하는 이름 정의 규정도 설명은 드렸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왼쪽에 생겼죠? 엑셀에서는 뭔가가 새로 만들어지면은 현재 위치에서 왼쪽이나 위쪽으로 생성돼요. 그래서 시트가 왼쪽에 생겼어. 근데 간혹 이 결과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이 없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152쪽) 1번 이게 뭐야? 매월 적립을 25만원씩 적립한대요. 연이월 10.75를 어디가 이렇게 많이 준대? 근데 이렇게 준대. 그래서 24번 내는 거죠? 2년 동안. 그랬더니 666만원이 된다는 얘기지. 원금은 이거보다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닙니까? 이자가. 근데 보니까 FV라는 함수를 썼어. FV라는 함수가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한 투자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데 말이 되게 헷갈렸어. 근데 이렇게 매달 납부하면 적금을 이렇게 부으면 얼마를 내가 만기 때 찾냐, 이것 문제를 내는 게 FV 함수예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연이율이 10.25%인데 연이율이 10%가 될 수도 있고 11.5%가 될 수도 있대. 거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만기 금액이 얼마로 변할까? 이거를 출력하래.
문제 뜻이 그런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변경되는 셀의 이름은 B의 네 번째가 어디 있어? 10.75% 여기. 얘를 어떻게 꾸미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색깔을, 여기 있는 거를 2율, 그럼 여기다가 2율 쓰고. 요 B의 네 번째 셀의 이름은 2율이래. 그 다음. B 여섯 번째 셀 여기 있잖아. 얘는 뭐로 바꾸래? 이름을 만기 금액으로 고치래. 그럼 만기 금액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래. 하나는 2율, 하나는 만기 금액이라고 각각 이름을 쓰래.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하는 것처럼 이름을 정의하래요. 정의는 다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가야지. 그때 얘가 10.75%가 변동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편하다 그랬죠? 보세요. 아까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얘를 고쳐야 되잖아. 이거로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얘를 클릭해주고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야죠. 뭐라고 만들까? 2율 10% 2율 10%란 이름을 하나 만들지. 이때 제가 B의 네 번째 셀을 클릭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변경되는 셀이 자연스럽게 그 셀로 간 거지. 확인. 얼마로 바꾸래요? 10% 10%라고 지금 쓰셔도 되고요. 0.1이라고 쓰셔도 되죠. 10%가 0.1이니까. 그러니까 10%라고 쓰셔도 되고 0.1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 바로 추가 들어갈게요. 확인 들어가서 추가하지 말고 바로 추가 들어가도 되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다? 이율 11.5%라는 이름을 정하게 하래. 이율 11.5%.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셀은 아까랑 똑같은 자리에요. 확인 눌러주고 11.5% 11.5% 아니면 어떻게 써라? 0.125 이렇게 쓰셔도 되고 11.5%라고 써도 된다. 잠깐만, 아까 이 키보드에서 제가 퍼센트를 누르려고 11.5 쓰려고 했더니 11점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키보드가. 얘를 편집에 들어가서 저 보세요. 제가 0.1 쓰면 0.1 들어가. 다시 가서 편집 들어갔더니 이거 0.1이라고 들어갔잖아. 0.1인데 이게 틀린 게 키보드가 간혹 이렇게 헷가닥 할 때도 있어요. 편집에 들어가서 0.125 아니면 11.5%라고 써도 되고 0.125라고 써도 되겠죠? 이제는 요약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약. 뭐가 바뀐다? 알아서 가네 길로. 확인. 어디 생겼어요? 밑에 보세요. 요약, 기출공일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생겼죠? 근데 시험 문제는 시나리오 요약 한 번만 내지만 우리는 3번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첫 번째 거 말고 얘는 두 번째 거가 나왔다라고 2가 쓴 것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때 주의사항은 기출공일 오른쪽 기출공일과 기출공일 사이에다가 얘를 끌어다가 쫙 끌어다가 옮겨 놓으래요. 기출공일 왼쪽에 있었거든. 왼쪽에 추가가 됐으니까 얘를 기출공일 뒤에다 놓으래. 뒤에. 그냥 기출공일 뒤에 기출공일 앞에 위치를 바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문제를 내요. 기출공이 2번 문제는요. 버스 요금이 200원 인하되는 경우하고 인상되는 경우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요. 이때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말고 이익이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셀의 이름을 정의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름 정의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최초 시나리오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때 만들어진 시트의 이름은, 이제 시나리오 이름은 200원 인하? 200원 인하라는 글자를 쓰고요. 띄어쓰기 안 하네. 그렇죠? 그 변경되는 셀은 B의 네 번째 셀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이때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B의 네 번째 셀이 선택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 B의 네 번째 셀 1,500원이 200원 낮춘다 그랬으니까 1,300원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눌러도 되고, 확인 눌러서 추가할 거라면 바로 추가 들어가도 되겠죠. 자, 이번에 이 시나리오는 200원 인상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200원 인상. 확인 누르면 현재 1,500원인데 1,700원이 되게끔 해라 이거죠.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나리오 두 가지는 다 만들었어요. 우리 시험에 시나리오 두 가지만 냅니다. 두 가지만 내요. 그리고 이제 요약을 눌러주면 영업이익률이 아니죠. 영업이익이라 그랬죠 아까요. 이거 고쳐주면 돼요. 이거는요. 확인. 얘는 앞에 뒤에 바로 앞에 위치샷을 바로 앞에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름이 정해져 있을 때는 얘가 이율인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이율이 시나리오가 바뀌면 어떻게 바뀐다라고 보여주는데, 셀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B의 네 번째가 현재는 1,500인데 200원 인하됐을 때와 인상됐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셀 이름이 없으니까는, 야, B의 네 번째가 뭐냐? 뭐가 200원 인하된다는 거야? 말이 헷갈릴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야 뭐 출제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안 넣은 거지. 이름 넣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자, 필기시험은 이렇게도 나와요. 현재 시나리오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맞아, 틀려요? 다시 보세요. 현재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보면은 시나리오 종류가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세 가지가 들어갔고 그에 따른 출력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리죠? 시나리오는 두 가지였죠. 이건 현재 값이고 그 색깔이 회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이게 시나리오가 변동됐던 시나리오 이름이고요. 여기는 그냥 기존의 이름이에요. 기존의 값이에요.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처음 거는 아니고 무조건 색깔도 변했지만 요것이 시나리오다. 요것이 시나리오고 얘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두 가지만 있다. 그게 필기시험에도 나오니까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제 기억을 하셨으니까 잠깐 보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에 관한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또 지어줍니다. 예. 시나리오는 순서가 뭐예요? 제일 먼저 이름을 정의하는 게 있는지 이름을 빨리 정의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이름을 추가해 가지고 어떤 셀이 바뀌는지를 변동되는 걸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요약 눌러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얘가 원래 시트 왼쪽에 오는 건지 기본은 왼쪽으로 가는데 얘를 끌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건지
본 문제 오른쪽에 오는 건지 본 문제 왼쪽에 오는 건지도 보셔야 되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왼쪽에 추가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기출공일 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넘겨야 되고, 보편적으로는 앞에 위치시키는 거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니까 손 안 대도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한 거, 현재 위치트의 앞에 위치가 되는데 얘가 뒤에 위치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로 그 시트 탭 이름을 옮기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